염철이라고 하고요. 업계에서는 차베스염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기도 합니다. 5번째 대행사 인오션을 다니고 있고요. 한 28년, 9년 했던 것 같아요. 광고를 잘할 때까지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잘하지 못해서 5기로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면화가라고도 불리우고 추상주의 그림에서 혁명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마크 로스코 그림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워싱턴 내셔널 갤러리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내셔널 갤러리를 방문한 분들뿐만 아니라 여러 방문 미술관을 갔던 분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림 앞에서 60%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 60%의 70%는 마크 로스코 그림 앞에서 울어봤다라는 말씀들을 하신다고 해요. 왜 굳이 마크 로스코 그림 앞에서 울까? 보셨겠지만 그냥 제가 문외한이니까 그냥 컬러잖아요. 어떤 건 짙고 어떤 건 옅고. 물론 마크 로스코가 되게 특이한 작가이긴 하죠. 많은 작가분들이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그림을 기증하거나 그림이 전시되는 장소에 공간과 조도를 분명하게 원한다라고 합니다. 저 가운데 있는 테이트 브리튼 갤러리 같은 경우가 마크 로스코가 당신이 그렸던 그림을 뉴욕에 있는 음식점 앞에 건다라고 해서 화를 내면서 위약금을 내고 그림을 돌려받고 10년 동안 자기가 갖고 있다가 테이트 브리튼 갤러리에 기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룰을 하나 정하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윌리엄 터너 옆방에 전시해 주세요. 그리고 조도는 이 조도를 맞춰주셔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마크 로스코 그림에 어떤 강력한 힘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우시기도 하겠지만 그 감동을 배가시키는 것은 설계된 공간의 힘도 무시할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지난번 강연에서 저는 직접 와서 보지는 못했지만 앞서서 강의하셨던 이장우 박사님께서 공간을 지배하는 사람이 시장을 지배한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공간과 공감의 힘에 대해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 아시잖아요. 예전의 공간의 의미는 사실은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 제품을 DP에서 판매하지? 라는 관점이었다면 요즘은 어떻게 이 브랜드를 소비자와 소통하고 소비자와 이야기를 할까라는 관점에서 공간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주 언급되는 사례인데요. 시몬스의 사례입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 침대회사 굿즈를 팔고 버거 매장을 만들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휴식을 권하고 있습니다. 다 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광고에 침대가 나오지 않죠. 청담동에 그로서리 스토어를 내고 시몬스 테라스 이천도 가장 핫해서 인스타에서 찾아가야 되는 플레이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몬스는 이런 활동을 열심히 하냐? 물론 시몬스가 많이 쓸 때는 광고비를 월 60억씩 씁니다. 저희 회사에서 AOR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광고 같은 경우는 시몬스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가 직접 뉴욕의 부티크에 직발주하셔서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침대나 매트리스는 사실은 구매 주기가 차만큼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침대를 구매할 때 가장 먼저 시몬스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 중요했고요. 그래서 TV나 디지털 이외에 그거에 더해서 저 공간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죠. 소비자들과 좀 더 친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서 브랜드를 강하게 각인시키고 싶었으니까. 화장품 회사 얘기도 같은 것 같습니다. 아모레가 성수동에 저런 플레이스를 만들었는데요. 왜 그러냐? 온과 오프가 공존하는 공간이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방가전회사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휴롬입니다. 휴롬은 사실은 저는 착즙기만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휴룸은 뭐 티가전, 생활가전, 요리가전 다 만들고 있어요. 4050에게는 매우 친숙한 브랜드이지만 4050만 잡아서는 이 브랜드가 잘 영위가 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수적인 이미지를 벗고 MZ세대들과 소통하고 싶다. 그래서 성수동으로 달려간 겁니다. 타겟의 확장, 그걸 힙한 플레이스에서 하고 싶다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타임지 커버인데요. 이 커버가 2013년 5월 커버입니다. 미미미 제너레이션, 밀레니얼 세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나만 알고 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겟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는 당연히 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타겟이 밀레니얼 세대 또는 MZ세대가 상품적 편익으로 이제는 상품을 사는 시대가 지나갔잖아요. 남다른 철학을 가진 브랜드, 다른 이야기를 하는 브랜드의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뭐 명품에서부터 오뚜기까지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뉴노멀 제가 얘기하면서도 지겹습니다. 뭐 이런 코로나의 시대에 단순히 기업이 브랜드가 물건을 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시대적 공감, 그 감수성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명품은 헤리티지가 우리의 전통이 우리의 강점이라고 했었지만 명품도 같이 변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문화인 세상이 됐고 브랜드에 대한 깊이와 넓이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필수인 시대가 됐습니다. 뭐 여기 4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잘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서 뭐 하나하나 읽어보진 않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는 파란 신호에 길 건너야 됩니다라는 당연한 이야기를 제가 길게 한 것 같고요. 다른 거는 다 잊으시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간이 달라지면 공감의 크기가 달라진다. 그리고 공간은 소비자와 브랜드 간 관계를 재구성하고 확장시킬 수 있다는 얘기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부터는 저는 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진행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공간과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새로운 공간을 통해 소비자에게 다가갔는가, 또 최근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익숙한 공간을 잊고 지냈던 의미 또는 우리가 지나쳤던 그 공간의 의미를 통해서 관계를 확장시켰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소비자를 어떻게 브랜드의 공간으로 끌어들일 것인가, 또 어떻게 브랜드를 소비자의 공간에 둘 것인가라는 이 2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노션이라는 광고 대행사를 다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노션은 현대자동차 그룹의 계열 광고 대행사이다 보니까 차 브랜드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일부 B계열과 제가 기아 클라이언트도 맡고 있는데요. 한 2년 전에 광고주가 이런 과제를 주셨습니다. 기아가 CI가 바뀌는데 새로운 기아의 실체를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는 베이스 캠프를 만들고 싶다라는 과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가 갖고 갔었던 페이퍼의 한 장인데요. 소비자들과 공간을 통해서 스킨십을 높이기 위해서 딱 이 2가지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는 제안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 일상적 친밀감. 2번째, 몰입의 경험입니다. 이 2가지 목표를 가지고 기아가 움직인 건 기아 360이라든가 언플러그드 그라운드라든가 강서 플래그십 스토어라든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만들었고요. 실제로 1000평 이상의 UMC라는 공간 거점을 8개소 이상 전국적으로 만들 계획이고요. DCS 같은 200평 이상의 소형은 한 20개소 정도로 만들 예정입니다. 이 공간에서 소비자들은 커피를 마시고 무인으로 견적을 내기도 하고 고객 맞춤형 피팅 컨텐츠를 체험하기도 하고 전기차를 충전하기도 하고 차량 케어존에서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대리점도 있지만 이렇게 새로운 공간으로 기아는
소비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지겹죠? 뉴노말, 언택트, 온택트. 기아의 공간 거점 마케팅은 한마디로 홀택트 매니지먼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아는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우리는 홀택트로 간다. 말장난일 수도 있겠으나 홀택트 매니지먼트가 공간 거점 마케팅의 가장 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차량용 반도체로 요즘 기아가 같은 경우가 미출고 차량, 그러니까 계약은 받았는데 출고되지 않은 차량이 제가 알고 있기로 40만 대 가까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공간 마케팅에 열심인 걸까요? 머리는 왜곡하고 몸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공간이 좀 더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아가 상대적으로 형님 회사죠. 현대차보다 더 먼저 공간 쪽에 투자를 하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사례인데요. 제 클라이언트 중에 저축은행이 있습니다. 저축은행이 이번에 향수샵을 열어요. 요 파르나스 몰 앞에 9월 말부터 10월 첫 주까지 향수샵을 여는데요. 왜 굳이 저축은행이 이 코엑스에 향수샵을 열까요? 시작은 이렇게 시작된 걸로 기억이 됩니다. 다올 금융그룹이라고 있어요. KTB 금융그룹이 사명을 변경해서 다올 금융그룹이 됐는데 그 회장님께서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금융광고 좀 바뀌면 안 되냐? 그때 저희가 갖고 갔던 기획서의 몇 장인데요. 캠페인 코어 컨텐츠로 저희가 머니 퍼퓸이라는 캠페인 팀을 갖고 갔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단순히 TBC 캠페인 하나 잘 만들어서 온에어 합시다가 아니라 공간과 굿즈를 중심으로 타겟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주는 캠페인을 만들어 보시죠. 인스타 월세하게. 근데 사실 이거 안 팔릴 줄 알았어요. 이게 거의 마지막 안으로 저희들이 들고 들어갔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사장님이 이거를 테이크를 하셨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파르나스 몰에 9월 말에 향수샵이 이런 이미지로 오픈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많이 오셔서 향수 무료로 증정하니까요.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팝업 스토어와 함께 광고가 9월 8일부터 나가게 될 텐데요. 그 광고 두 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직 1차 편집본이라 완성된 건 아닙니다. 다올 디지털뱅크 파이. 첫인사부터 최초의 방식으로 금융업계 최초 돈의 향을 담은 향수 출시. 시작은 향이었으나 그 끝은 진짜 머니로 가득하리라. 디지털뱅크의 최신 버전 다올 디지털뱅크 5. Quel est l'arôme de l'argent? La sortie d'un parfum qui donne l'arôme de l'argent. Espérant que votre vie est pleine d'arômes de richesse, avec Faye, l'arôme de l'argent vous suit. Nouvelle version de la banque numérique. Banque numérique, Daol, Faye. 이런 광고가 9월 8일부터 온에어 되면서 팝업 스토어가 생길 예정이고요. 빈말이 아니라 좀 용감한 광고주가 있어서 틀을 깨는 새로운 디자인의 캠페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굳이 저축은행이 그냥 우리 이율이 어때요? 저희 이런 디지털 앱을 냈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굳이 향수샵을 내는 이유는 경험의 의외성은 오래가기 때문입니다. 기대하지 못했던 우리와의 렐러번스는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색다른 재미 아니면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메시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더 강력한 브랜드 인상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시몬스가 굿즈를 내고 시몬스가 삼겹살 모양의 수세미를
팔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와 relevance 떨어질 수 있지만, 물론 그거를 그런 공간에서 하지 않고 다른 공간에서 했더라면은 재밌고 만의 어떤 행위가 될 수 있겠지만, 시몬스가 만든 아니면 다울이 만든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이런 relevance 그 떨어지는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서서 용감한 광고주가 용기 있는 캠페인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12년째 이 클라이언트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공간을 파는 건설회사가 어떻게 공간을 이야기하고 공감을 획득하는가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마 잘 모르시는 브랜드일 수도 있습니다. KCC 건설 스위첸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 12년 동안 매년 쉬지 않고 광고를 해와요. 제가 초반에 회장님한테 그렇게 여쭤봤어요. 아니, 서울에 분양을 하는 것도 아니고 분양 물건이 많은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광고를 매년 하세요? 라고 물어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레미안이나 자기가 그렇게 광고하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할까? 참 용감하고 대단하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꾸준히 가족의 이야기를 해왔어요. 스위치는 엄마의 여행도 얘기했었고, 아빠가 얼마나, 물론 엄마가 더 고생스럽겠지만 얼마나 고생을 하나도 이야기를 했었고, 최근에 풍토였던 자식의 자식농사 이야기도 했었고, 엄마의 빈방이라고 해가지고 방에서 나오지 않는 딸과 엄마의 이야기를 조금은 슬프게도 이야기를 했었고, 재작년에는 부부 4년차의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광고가 결혼한 지 이거였어요. 4년. 맞는 게 진짜 하나도 없어요. 한 집에 사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드라이기를 어딜 말리는 거야? 자기야, 시간 없어, 빨리 가자. 그거 예뻐. 아무거나 이거 똑같아. 어? 나 안 가. 왜? 왜 그래? 진짜 좀 쉬어, 그냥. 그럼 제가 틀렸다는 건가요? 아닌 걸 자꾸 우기니까. 출근 안 하니? 오늘은 치킨각이다. 그래도 좋은 거 보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그래도 맛있는 거 먹으면 같이 먹고 싶은. 아이. 뭐야? 맥주? 그럼 치킨? 골뱅이지. 치킨이지. KCC 건설 스위첸. 진짜 안 맞아. 원래는 엔딩에서 화해로 끝나는 거였는데요. 저 부부들이 안주 갖고 안 싸울 리가 없다 해서 나중에 추가로 저 부분을 넣었었던 기억이 나고요. 2020년 이 광고가 나가고 좀 고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좀 소비자와 관계를 더 확장할 수 없을까? 관계도 확장하고 아파트이긴 하지만 공간도 확장할 수 없을까? 아파트를 좀 벗어날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건설회사들이 메시지 똑같잖아요. 우리 완전 진짜 순 프리미엄이에요. 우리 정말로 살기 좋은 공간이에요. 우리 해외에서 이거까지 지었어요. 하면서 업역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까지 스위첸의 길을 만들어 왔고 잘해왔지만 조금 더 관계와 공감을 확장하자라는 이야기들이 많았고요. 결론은 소비자가 이미 경험하고 있고 아는 공간에 대해서 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보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저희들의 어떤 관계도 공감도 확장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 와중에 다음 캠페인을 가능하게 했던 건 이 한 장의 경비실 설계도였습니다. 제가 광고를 하면서 스위첸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듣는 업계 선후배들한테 많이 받는 질문이 올해는 어떤 거 만들 거예요? 또는 그 클이 어떻게 팔았어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데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좀 용감한 이런 행위 또는 이런 용감한 캠페인들이 가능한 이유는 스위첸
결정권자의 어떤 용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스위체는 회장님실에서, 회장님 옆 회의실에서 회장님 직보를 해요. 아무도 그 전에 보지를 않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들고 가는 크리에이티브나 또는 캠페인 스팀도 뭐 콘티나 이런 거 완벽하게 해가지 않습니다. 앞에서 이 지금 보셨던 이 경비실의 설계도처럼 이거를 놓고 이미지나 아니면 메시지 한 줄을 갖고 가서 거기서 아이디에이션을 해요. 회장님이랑 같이 아이디에이션을 합니다. 이때 경비실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면서 갖고 갔던 저희 이미지 컷과 메시지 한 장인데요. 내 차를 밀어주기 위해, 내 새벽 택배를 받아주기 위해, 내 윗집에 찾아가 밤에 시끄럽게 굴지 말라고 내 대신 야단치기 위해, 눈길에 넘어지지 말라고 내가 오가는 길을 쓸어주기 위해, 이런 이미지 컷을 저희들이 갖고 갔었습니다. 이 한 장으로 저희들은 경비실 프로젝트를 시작을 할 수 있었고요. 이때 회장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요. 이 캠페인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하셨던 말씀이 몇 개 경비실 리모델링 해주고 생색내지 말자. 그러면서 그때 앉아 계신 담당자분에게 야, 우리 25년 이상 된 경비실 몇 군데나 있어. 그거 다 바꿔. 라고 해서 에어컨 다 놓아드리고 화장실이 또 경비실에 따로 없는 경비실이 많아요. 화장실 다 그 내부에 지어드리고 세면대도 없는 데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식탁도 없는 데도 많아요. 변기 위에 널판지 놓고 식사하시는 저희들이 전국을 다 돌아다녔는데 그런 경비원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거를 저희들이 광고비보다 많이 들여서 해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왔던 캠페인입니다. 이 작은 집이 우리 모두의 집을 지켜갑니다. KCC 건설 스위첸. 앞에서 관계 확장, 공감의 확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순히 경비실이 우리의 허드렛 일을 도와주시는 노동자인 경비원이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삶을 여전히 도와주시는 또는 우리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등대 같은 우리 아파트의 등대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보시잖아요. 좋은 아파트에 사시면 오래된 구축 아파트에는 사실 경비실이 열악하기 그지없거든요. 그런 경비실이 아니라 저 경비실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등대 같은 존재다라고 그 공간의 의미에 재해석을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경비실이 아니라 조금은 마음가짐 또는 아파트가 이 얼마나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공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2022년 작년에 저 광고가 뭐 상도 워낙 많이 받았고 뭐 국내외적으로 상을 상당히 많이 받았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우리의 2020년 좀 외연을 조금 더 확장해 보자 하면서 시작한 2월 말에 시작을 했는데 뭐 3차, 4차까지는 전혀 이런 아이디어가 아니었다가 4차 때 이 기사를 저희가 들고 갔어요. 아파트에 어린이 놀이터가 사라지는 거예요. 주차장으로 만든대요. 그리고 다른 공용 공간으로 만든대요. 그리고 또 기사 중에 하나는 아파트의 놀이터 소음으로 못 살겠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자녀가 있거나 이런 부분에서 아파트 놀이터의 소음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들이 많다라는 그런 기사를 저희들이 봤어요. 뭐 어린아이들도 아파트의 주민이고 또 구매자는 아니지만 구매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영향력이 작다는 이유로 그들의 공간에서 밀려나고 있는 건 아닌가. 하지만 애들은 놀이를 통해 성장하잖아요. 놀이는 아이들의 권리이고 좀 이런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했었을 때 그때 나눴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데요. 야, 이거 좋은 반응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건 100% 역효과 또는 역풍이 불 거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네거티브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 회장님 이거 위험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야 우리가 언제 눈치 봤냐?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자라는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뭐 스위첸의 어린이 모험 놀이터를 가지고 놀이터가 왜 중요하고 놀이터가 어떤 의미인가를 이야기하자. 이 공간을 단순히 어린이 놀이터의 장소가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음을 이야기하자라는 캠페인을 하자라는 것으로 얘기가 좁혀졌고요. 그때 저희가 갖고 갔던 이미지 컷 한 장인데 뭐 윗집 아랫집 옆집 층간소음에도 나무라지 않는 집으로 시작되면서 수천 세대의 입주보다 다음 세대의 입주가 절실한 집이 있습니다. 이런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게다가 스위첸은 모험 놀이터라고 해서 EU에서 인정을 받은 지금 새롭게 짓는 아파트들은 계속 적용해서 하고 있어요. 모험 놀이터예요. 단순히 그냥 애들이 놀고 마는 게 아니라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겠으나 아이들을 계속 인터뷰를 해서 아이들의 의견이 들어간 놀이터를 짓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해보자고 했고 놀이터를 가지고 한번 소비자들한테 놀이터를 바라보는 관점을 환기시켜보자라고 했던 캠페인입니다. KCC 건설 스위첸. 뭐 저도 유튜브 댓글들을 계속 보고 있고 TV에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깜짝깜짝 놀란다. 이 광고 기분이 나쁘다라는 분들도 한 뭐 5% 정도 되는 것 같지만 대부분이 상당히 좋은 글들을 댓글로 많이 뭐 해주고 계세요. 실제로 뭐 이 광고 보시면 어떻게 찍었는지 대충 짐작되시죠? 이거 몰래카메라 멀리 다른 동에다가 설치해놓고 하루 종일 찍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중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좋은지 45초만 딱 잘라서 그냥 틀은 광고가 이 광고입니다. 제가 앞서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되는데 앞서서 공간을 파는 브랜드는 이미 소비자가 알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공간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때 강력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환기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환기라는 건 돌아보게 만든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허드렛 일을 하는 경비 노동자의 그냥 경비소가 아니고 우리를 지켜주는 등대라고 새로운 의미를 만들었고, 놀이터도 단순히 놀이터가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이 커가는 집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놀이터는 꼭 필요합니다라는 새로운 이야기들을, 새로운 공간의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뭐 팝업, 저희 다올 저축은행이 팝업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몬스라든가 라네즈라든가 상당히 많은 팝업의 예들이 많아요. 물론 기아도 EV6 팝업을 성수동에서 한 달 동안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브랜드들이 팝업을 만들 수는 없어요. 아시겠지만 팝업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굳이 팝업만이 공간 마케팅일까, 공간을 이야기하는 방법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굳이 팝업이 아니더라도 우리 공간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비자 접점 공간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진정성 있는, 진심 어린 어떤 이런 소통으로 세계관을 만들 때 소비자들도 고개를 끄덕여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도 뭐 파란 신호에 길 건너라라는 당연한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한 얘기를 좀 정성스럽게 드렸던 것 같고요. 경험한 얘기를 시간 관계상 조금은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은 브랜딩이란 내 브랜딩에 스크래칭을 내는 프로세스다, 뭐 스크래칭을 내는 과정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험을 건 시도는 어쩌면 옆분이 아니면 내가 일하고 있는 상사가 야 이거 너무 리스키하잖아. 이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또는 이게 사람이 오겠니? 또는 이게 효과가 있을까? 물론 그런 챌린지를 계속 많이 받으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모험을 건 시도는 브랜드가 날카롭고 젊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말씀은 다 드렸고요. 저는 토크 세션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도 질문이나 그런 게 있다면 나중에 저한테 뭐 메일을 주시면 제가 그 메일에 정성스럽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